자, 우리 이제 오늘 귀한 연사님을 모셨어요. K파티는 1년에 한두 번도 잘 안 모십니다. 근데 오늘 모시는 분은 정말 애국자 중에 애국자, 진실을 밝혀주시는 분, 또 이리저리 휩쓸리지도 않고 그 자리 그곳에서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자, 우리 국사TV 국사교과서연구소 김병호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병원입니다. 제가 여기 온지 꽤 오래됐는데 마지막에 여기 올 때는 여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여기 뭔가 이렇게 펜스로 갈아져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다 정리가 됐군요. 세상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반일파리들입니다. 이 반일파리들은 주구장창 일본은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오늘 저 일본 대사관 인근에 있는 위안부상 근처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오늘 1585차죠. 그 30년 이상의 집회에서 오늘 누가 왔느냐? 그 위안부 사기꾼 이용수가 왔습니다. 이용수가 와서 거기 와서 하소연을 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용수가 오늘 오는지는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알았는데 오늘 우리는 거기서 또 뭐를 했느냐? 제가 가짜 위안부 이용수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기자회견을 오늘 했습니다. 가짜 위안부 이용수가 작년 3월달에 저를 비롯한 우파 인사들 5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소인 진술을 하고 나서 1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나서 뭐 기소든 뭐든 하면 무고 혐의로 하려고 하는데 기다리다가 안 와서 연락이 안 와서 지난 월요일날 고소장 제출하고 오늘 고소 기자회견을 했는데 마침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용수가 거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나게 이용수의 그 위안부 생활할 때의 예명이 뭐냐면 도시코거든요. 도시코 이용수 많이 외쳤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자, 도시코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예명을 갖고 있죠. 이 도시코라는 말은 그 이용수가 직업 여성이란 뜻입니다. 이용수는 일본군에게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용수는 1993년도 증언집이나 2018년도 증언집에 보면 일본 남자가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를 내미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좋은지 나도 모르게 선뜻 따라 나섰다. 그렇게 해서 대구에서 대만까지 갈 때 대만까지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은 위안소 주인이었다. 그 위안소 주인이 뭡니까? 포주죠. 포주. 맞습니다. 우리는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 자, 여기서 이용수는 결정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에 일본 제국이라든가 일본군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이해할 때는 위안부 용어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위안부라 하면 1996년, 196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춘 행위를 한 여성을 지칭하는 것 해서 흔히 말하는 매춘부를 뜻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직업 여성이고, 그 다음에 그 위안부들, 수많은 위안부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업이죠. 그 위안부들 중에서 중일전쟁 지역과 태평양 전쟁 지역에서 일본군이 관리 감독하는 위안소에서 일한 위안부가 바로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그러니까 중일전쟁 지역인 중국, 태평양 전쟁 지역인 동남아 지역, 이곳에 설치 운용된 위안소에서 일한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일 전쟁 지역과 태평양 전쟁 지역이 아닌 일본, 조선, 대만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없었습니다. 이 용수는 대만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대만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없습니다. 이 용수는 일본군 위안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또 거짓말하고 돌아다닙니다. 또 한일 관계 국제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우리나라의 위안부 피해자법에 그 개념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히에서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일제히한 강제 동원입니다. 여기서 일제는 일본 제국이고 여성가족부와 정의기억연대는 이 일제를 일본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용수는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포주, 오야지가 데리고 갔죠? 군인이 민간인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여기 전부 남자분들, 여자분들 빼고 남자분들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민간인 여성에게 군인이 직접 그릴 수 있습니까? 큰일 나죠. 만약에 데리고 가서 매춘을 시켰다 인생 쪽납니다. 전쟁터에서는 사형감입니다. 이용수가 일본군에 끌려가지도 않고 일본군 위안소가 존재하지도 않는 대만에서 위안부 생활을 했으면서 그렇다면 이용수는 뭐냐? 일반 매춘업소에서 일한 여성입니다. 공창이든 사창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우리가 이용수를 가짜 위안부라고 했다고 위안부 사기 치지 말라고 위안부는 국제 사기극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용수 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도 아닌데 나를 고소했어? 그렇다면 너는 나를 무고한 거야. 그래서 지난 1월 월요일 날 고소장을 제출하고 오늘 고소 기획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한참 대통령 후보를 뽑고 뭐 할 때 윤석열 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후보 캠퍼스가 캠퍼스가 후보 캠프가 여기 이마빌딩 여기 바로 이마빌딩 여기 있죠. 이마빌딩에서 요 뒤에입니다. 이마빌딩에 캠프를 차를 놓고 이 윤석열 현 대통령이 대구에 있는 희움 위안부 역사관에 가서 이용수를 만났습니다. 이용수를 만나서 뭐라고 약속했느냐? 제가 대통령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라고 두 손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그거? 이용수가 일본에게 사과받을 일이 있습니까? 일본의 이용수의 가해자가 일본 군입니까? 일본 정부입니까? 일본 제국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캠프 앞에 와서 왜 약속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왜 하느냐? 당신 이용수에게 일본에게 이용수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느냐? 절대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 왜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두 번이나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빨간 수혈을 또 줬습니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더니 이용수를 입 싹 닦아버려요. 왜? 약속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든 지금이든 당시에 일본군에 의해서 위안부로 매춘부로 동원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매춘부는 포주의 모집 대상이지 국가 공권력의 동원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군이든 일본 제국이든 일본 정부든 위안부를 모집할 수 없습니다.
위안부는 돈벌이를 하는 포주가 모집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 사람 왜 위안부만 가지고 저러지? 저는 위안부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폄훼하거나 그 사람을 경멸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위안부 문제는 이용수라든가 김학순, 비로노, 김복동 이 많은 사람들 일본군에게 끌려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240명 중에 일본군에게 끌려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1991년대 정대협의 윤정욱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나영에 이르기까지 이 여자들이 이 정대협 정의원의 구성원들 대부분 다 여자들입니다. 이 구성원들이 일본군에게 끌려간 여자가 없는데도 일본군이 조선의 여자를, 조선의 여인을, 그도 어린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성폭행하고 인권유린하고 나중에는 학살까지 했다고 거짓말을 치는 겁니다. 제가 공격하고 비난하는 대상은 위안부 이력의 여성이 아닙니다. 이 불행한 삶을 산 이 여성들을 데리고 사기를 친 정대협과 정의원 그리고 여러 위안부 운동단체들 또 위안부 운동한다는 인사들,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비난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불쌍한 이력에 위안부 이력을 갖고 있는 불쌍한 노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경제적 이득, 정치적 이득 이런 것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위안부들이 과연 일본군에게 끌려갔는지, 일본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는지, 일본군에게 학살을 당했는지 이것을 진상규명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든 국회든 위안부 피해자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여인들이 피해자라면 가해자가 누구고 또 피해자라면 누구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를 명백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조사하다 보면 가해자가 과연 누굴까요?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식을 돈 몇 푼 받고 다 등더미로 내보냈습니다. 가족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내보냈습니다. 또 일부는 또 스스로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나 하나 희생해서 우리 가족들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대협은 이 여인들이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한 줄로 정리하면 여성가족부와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일에게 불쌍한 노인들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속이고 전 세계를 속인 국제사기극입니다. 이 국제사기극은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 대사관 앞에서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정의기억연대의 동력은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의기억연대는 저 위안부상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집회를 할까요? 절대 위안부 불쌍한 일에게 위안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일 벌여놓은 거 이게 탄로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이제 갈 길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감자 심으러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감옥에 가서 자숙해야 됩니다. 감자 심는 게 감옥에 가서 자수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의기억연대가 이 위안부 사기극, 국제 사기극이 무너지는 날은 머지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기극이 무너지는 순간은 정의기억연대의 구성원들, 그리고 위안부 운동단체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양기대라든가 그 다음에 김상희라든가 이런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위안부 문제는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날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위안부 사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때까지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권 이영수! 예, 한마디만 할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 예명. 저도 뭐, 그 나이트 클럽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데 가면 뭐, 주윤발, 조용필, 뭐, 이렇게 막 있죠? 예? 예?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예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유흥업소에 종사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위안부들, 매춘부들은 고객들이 대부분 다 일본인이었고 일본 군인이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친권자 승막서에 보면 예명을 뭘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문서가 그렇게 남아 있어요. 예명 뭐뭐뭐, 그 다음에 연대 보증인 부모 이름 쓰고 이게 다 남아 있습니다. 아니, 강제로 끌려가면 중일전쟁기획과 태평양전쟁기획에서 강제로 끌려가면 그 주변 사람 끌고 가지. 무슨 조선 사람 조선 땅까지 와서 끌고 가. 그 가까운 데서 끌고 가지. 그리고 군인이 조선 땅에 왔다면 뭡니까? 조선 땅에 왔으면 바로 그 탈령이죠, 탈령. 탈령입니다. 반일 정신병자는 저리 가라. 반일 정신병자는 저리 가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도시권 이영수. 반일 정신병이 또 나타났네. 반일 정신병. 112 신고해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도시권 이영수. 도시권 이영수. 아이코 김학순. 아이코 김학순. 뭐 하는 거야? 여기 데려가요, 이거. 저 치워줘요. 응. 왜 그런 거야? 반일은 정신병. 반일은 정신병. 반일 정신병자는 병원으로 가라. 반일 정신병자는 병원으로 가라. 반일은 정신병. 반일은 정신병. 반일 정신병자는 병원으로 가라. 반일 정신병자는 병원으로 가라. 반일 정신병자는 병원으로 가라. 반일은 정신병. 반일 정신병자는 병원으로 가라. 아이고, 이런데 또 저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니까 또 기분이 재밌네. 반일은 정신병. 반일 정신병자는 병원으로 가라. 반일은 정신병. 반일 정신병자는 병원으로 가라. 반일은 정신병. 반일은 정신병. 저렇게 역사를 모르고 무시하면 저런 멍청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하나만 질문 할까요? 예? 하나만 질문합시다. 마감 제한제국 인권 있습니까? 자, 제한제국 인권 있나요? 제한제국 만개 인권 있나요? 아이코 김학선, 질문해주십시오. 아이코 김학선, 마감 제한제국 인권 있나요? 아이코 김학선, 마감제! 도시코 이영수, 도시코 이영수, 도시코 이영수, 하루의 강덕경, 하루의 강덕경, 하루의 강덕경, 요시코 문옥주, 요시코 문옥주. 자, 여기 좀 소란스럽습니다. 이쪽에 소란스럽습니다. 마감 제한제국 인권 없다! 인권 없다! 국가에서 대상을 주시죠. 네, 마이크를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또 할까요? 도시코 이영수, 도시코 이영수, 도시코 이영수. 자, 이영수가 저 대만 갈 때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에서 대만까지 우리를 데리고 온 사람은 위안소 주인이었다. 우리는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 거기에 일본군이 왜 나옵니까? 거기에 일제가 왜 나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김학순도 마찬가지. 김학순은 40원에 팔려갔죠. 40원에 양아버지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윤미향은 김학순이 일본군에게 끌려갔답니다. 기록록은 친구들과 자, 중국에 가면은 돈을 많이 번낸다. 우리 중국 가자 해서 중국 갔습니다. 그런데 윤미향은 기록록이 일본군에게 끌려갔답니다. 김복동은 엄마가 1원짜리 돈을 꼬깃꼬깃 접어서 소매기세, 옷기세 바늘로 꿰매주면서 얘야 일본 가서 배고프면 사 먹어라.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연락해라. 또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 가서 저 동남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윤미향은 김복동이 강제로 끌려갔답니다. 누구에게? 일본군에게.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집단이 바로 저 정의기억연대고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준 집단이 바로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안부 사기극의 온상은 정의기억연대고 여성가족부고 대한민국 위안부 사기극의 선동 책임자는 바로 정의기억연대고 정대협입니다. 그리고 김학순을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라고 내세운 윤정옥이야말로 지금 95세인가 그럴 겁니다. 윤정옥이야말로 대한민국 위안부 사기극의 대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윤정옥, 김혜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반드시 법정에 서서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반일은 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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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하고 한날 과거나 들추어내가지고 일본을 가난입니다. 가난 때문에 자식을 팔고 가난 때문에 그 험악한 길로 접어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허구 헛날 일본에게 구걸합니까? 왜 허구 헛날 일본에게 구걸하느냐고요?
지시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일본이 대한민국 반일 팔이의 근거입니까? 일본이 대한민국 반일 팔이의 근거입니까? 그 다음에 ATM기입니까? 자동으로 돈 나오는 거 ATM기입니까? 일본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일본에게 요구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요구해야 됩니다. 정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의외로 예기치 못하게 이제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이제 이용원 대표님 오셨으니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집회가 신고된 곳에 쳐들어와서 방해를 하고 시비를 걸고 많은 그런 자들이 지금 처벌을 받고 벌금을 받고 했죠. 오늘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좌든 우든 집회를 신고하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본의 노예, 식민지 근성 개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이기고 일본을 이끌고 그걸 넘어서자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술 처마시고 와가지고는 이 안에 들어와서 들어눕는다? 이거는 바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방해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자는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과 부국 강병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자유수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의 육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